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게 5, 6월 달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4월 달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5, 6월 달에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런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책만 보고 확인하고 인출하고 이걸 반복하시니까 뭐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런 느낌인데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약간 뭐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복습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객관식은 그래도 덜한데 이제 서술형 그 기출이든 아니면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풀고 나면 이게 복습이 도대체 뭐지? 내가 다시 읽어보면 되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써봐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느낌들. 게다가 문제들 중에 활용성이 강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론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처음 들어가면 복습할 때 되게 혼란스러워요. 뭘 하긴 하는데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형성평가 몇 번 보시면 대충 그 가늠점이 와요. 아, 이 정도를 받으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정도가 파악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복습하는 방식은 늘 그렇지만 수강 당일에 바로 복습을 하자. 직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월화에 바로 복습을 하자. 근데 오후에 전공 수업 있으신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공 수업도 교육학 수업 이래 오후에다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럼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든데 그러신 경우에는 완전한 복습은 어렵습니다. 완전한 복습은 어렵고 근데 가끔 월요일 오전에 그 교육학이 있고 오후에 전공이 있으신 경우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한 7시, 8시에 수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가 있다. 그럼 이 3시간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날 있었던 수업을 전공과 교육학 모두 다 아주 가볍게라도 훑어보시는 정도로 한번 돌리는 게 최선입니다. 가끔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전공만 볼 거야 아니면 교육학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후에 안 본 부분들에 대한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1시간 안에 교육학 다 보고 다 본다 그러면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죠. 사실은 훑어보고 전공도 한두 시간 안에 한번 훑어보고 다음번에 다시 제대로 복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월요일날 수업 들은 건 월요일날 다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인강 들으시는 경우에 가끔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요령껏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시간씩 쪼개서 일주일 내내 듣는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 수업 시간, 그러니까 5, 6월 강의부터는 복습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잘 되고 있으면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괜찮기는 한데 2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목표는 1시간 반 안에 복습을 끝내겠다. 수업 들은 시간보다는 약간 타이트하게 복습을 끝내겠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으셨다면. 근데 5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경우는 공부 시작이 5월 달인데 5월 강의로 시작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5월 달 복습 시간부터는 줄이실 수 있으면 약간씩 줄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문제, 보기, 관련 주요 이론 키워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암기 가능한 사항은 바로 암기하자.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암기는 바로 하고 싶은데 안 될 뿐이죠. 그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 바로 키워드를 암기하려고 애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 3, 4월 달에 애를 쓴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돼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인출되는 기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그럼 그런 포인트들은 다음 시간에 형성평가 때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될 테니까 키워드 암기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키워드가 될까? 객관식 문항의 보기, 그 다음에 제시문의 올바른 서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변별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론서를 보고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육학 영역에도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우리 수업 들어보면 그 학부 때 교직 수업으로 교육과정 수업 들어보면 선생님들 수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교재 다 다르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책들이 진짜 많고 심리가 엄청 많고 막 행정도 엄청 많고 근데 그 책들이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접근하는 방식, 구조, 내용, 표현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책을 가지고 내가 쓴 책 가지고 시험 내야지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할 텐데 가장 문제를 출제할 때 덜 불안한 소스는 기출이에요. 기출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공인을 해서 이 정도는 맞다고 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이거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론서 하나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다 확인을 했었던 검증받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써도 거기에 있는 답을 쓰면 누구도 뭐라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항에서 주요 이론들의 핵심 키워드는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저수령 문항을 확인을 하고 복습을 하실 때는 이걸 내가 다 외울 거야, 답안을 다 외울 거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문제들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습하실 때도 좋은 얘기가 있네 이러고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괜찮고 이건 좀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강조를 해드리면 그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문제 풀이할 때는 복습 시간이 준다 그랬죠. 이건 진짜 줄어요. 이론을 볼 때랑은 밀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의 밀도가 달라서 굉장히 빨리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전공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직 이론 키워드 암기가 완전하지 않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 6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론 키워드를 확인하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진도를 최소한 1.5회독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 맞춰서 진행해도 되는데 강의 진도는 맞춰서 진행을 하되 중간에 강조하는 우리 맨날 강조하는 중요 영역 있죠.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교육 과정 진짜 안 빠지죠. 그다음에 새롭게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새롭진 않지만 교수 이론 및 공학 그다음에 교육 평가 여기가 최근에 약간 힘을 잃고 있지만 작년에 나왔어요 다시. 교육행정 그 다음에 최근에 슬슬 보이고 있는 교육심리학. 근데 보시면 대부분 우리 교직 수업 들을 때 필수 대부분 다 필수 수업들이죠. 이 정도는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많이 들으셨던 수업.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어떤 교직 수업을 듣든지 간에 과정, 공학, 행정, 심리 요 정도는 대부분 다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평가도 요새는 보통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를 한번 돌리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요 영역들의 키워드들을 한 번만 더 암기 인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봐두시면 1.5회독이 훌륭하게 됩니다. 1.5회독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출제 빈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행정, 과정 요 두 가지는 안 빠진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 우리 시험 출제됐었던 경향을 보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 행정은 진짜 매번 나왔고 과정 같은 경우에 일부 추가 시험에서 슬쩍 빠진 적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나올 거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이 세 가지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 안에서 네 가지가 나온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너무 힘을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약간 이론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다가 지금 5, 6월 달 문제 풀이하는 시점부터 해서는 이제 서서히 힘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힘을 조절을 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주요 영역들은 좀 신경 써서 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히 주요 이론, 행정, 과정, 평가 요 영역은 5, 6월 중에 반드시 2번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평가, 교수 이론, 공학 요 네 가지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 6월 달에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론 공부는 지금까지 그냥 이론 인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서 결국 스터디는 혼자 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 혼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의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수업 진도에 맞춰서 강조했었던 키워드들 인출해보는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출하는 스터디는 그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형성평가 형식으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구두 인출을 해도 돼요. 구두 인출. 지금부터는 저는 구두 인출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 슬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8월부터는 확실히 구두 인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두 인출은 인원이 적은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짝 스터디. 구두 인출을 할 때는 2명이서 딱 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반복될 때 제일 좋습니다. 가끔 2분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에 2명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고민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맞으면 2명이 제일 좋아요. 잘 맞으면. 근데 이제 잘 맞지 않으면 깨지니까 2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짜드릴 때도 조금 더 인원을 더 많이 짜드리는 거죠. 몇 명이 빠진다는 가정하에 짜는 겁니다. 대부분 많이 빠지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실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진도. 개인적인 이론 진도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면 자꾸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스터디에서 같이 강제로 서로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강제성이 생기니까 이론 진도 확인하는 거. 이론 진도 확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키워드 확인하는 그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은 형성평가 형식의 문제를 만들어 와서 풀든가 가끔 보면 손으로 막 우리 스터디원 4명인데 문제지를 4개를 손으로 다 써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너무 힘들지 않나? 복사집. 그쵸? 아니면 사진 찍어서 미리 이제 카톡으로 날려가지고 서로 그거 보고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손으로 너무 쓰시면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두 인출 연습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